앞서 17개의 영상에 담은 생각들을 바탕으로 가야만 하는 길이 되어버린 이 길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했던 핵심 활동 2가지 집중 듣기와 흘려듣기, 그중 집중 듣기 이야기 18번째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천했던 집중 듣기는 1, 2년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끝에 닿을 때까지 8년간 꾸준히 실천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일회성 강연의 짧은 시간에 8년간의 집중 듣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개요 정도만을 슬라이드 한 장에 담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장 강연과 마찬가지로 집중 듣기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실질적인 때마다의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책과 블로그에 이미 자세히 담아 놓았고 차후 유튜브에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20년의 역사라 하지만 엄마표 영어는 이론적으로 검증되어 학문으로 정립된 분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경험이 구전으로 전해지며 실천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는 같아도 담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요. 그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책과 블로그 또 강연에서 수없이 언급했던 집중 듣기, 그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상 이름 붙인 누리보듬식 집중 듣기란 무엇일까요? 원음의 소리에 맞춰 단어 단위로 텍스트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책을 보는 방법, 이것이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이며 유사하게 실천하고 있는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집중 듣기는 왜 하는 것일까요? 집중 듣기를 하는 목적을 묻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묻고 답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의외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왜 그리 해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마표 영어의 주된 활동이니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돼도 되겠지라는 막연함이 전해졌지요. 우리에게 집중 듣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해마다 현지 또래에 맞춰 독해력, 다시 말하면 리딩 레벨을 향상시키기 위해 놓치면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활동이었지요. 영어 좀 잘한다를 넘어 또래만큼 영어 자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믿어지는 2번째 토끼를 잡기 위해서지요. 8년 동안 반디의 집중 듣기 실천은 활용 매체에 따라 크게 2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동화 사이트를 이용했던 1년차 워밍업 단계와 챕터북 시리즈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고전까지 매체의 변화 없이 진행된 2년차 이후부터 끝까지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제대로 엄마표 영어의 본격적인 시작은 챕터북을 무리 없이 만나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첫 챕터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책들의 북레벨이 2.0 내외였기에 초등학교 2학년을 챕터북 진입 시기로 계획했던 것이지요. 본격적인 시작인 챕터북 진입, 그 이전의 영어 노출에 대해 시작 시기나 쌓아온 시간의 길고 짧음을 고려치 않고 일부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싸잡아 워밍업이라 말하게 된 것은 또래만큼의 영어 자체 사고력을 위해 사고와 흥미에 맞는 책을 원서로 읽게 하자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취학 전에는 다양한 직접 체험이나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 여유, 더해서 마음 듬뿍 담은 책요가가 가능하지만 취학 이후에는 그 무엇보다 제 나이에 맞는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성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고력이지요. 우리말 책 읽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취학 전보다 취학 이후부터 학년에 맞는 독서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교육으로 바빠 책을 소홀히 한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 사고력 위험을 키우게 되는 것 아닐까요? 초등 2학년 본격적인 챕터북 진입을 계획하고 초등학교 1학년 1년차 1년 동안 챕터북으로 매끄럽게 넘어가기 전 단계 워밍업을 위해 멀티미디어 동화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입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이었기에 경제적 부담을 포함해서 같은 내용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 성향으로 감당하기 힘든 권수가 필요했기 때문도 있었지요. 집중 듣기를 시작할 당시는 알파벳 26글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낯선 언어로 만나는 동화 내용을 처음부터 전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지요. 소리와 텍스트 노출이 쌓이는 힘을 믿었기에 1년차의 목표는 완벽한 내용 이해가 아니라 집중 듣기 1시간을
습관을 넘어 일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2년차부터 1시간을 멈춤 없이 한 호흡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무거운 엉덩이 힘을 길러야 했으니까요. 아이가 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지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머리보다 무거운 엉덩이 힘이었습니다. 6개월쯤 시간 쌓으니 내용 이해 또한 흥미를 느끼고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가능했습니다. 멀티미디어 동화 사이트로 워밍업 1년을 채우고 챕터북으로 매체를 변화시켜 2년차부터 이 길의 끝까지는 매체도 실천 방법도 큰 변화 없이 꾸준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이었습니다. 2년차 시리즈물로 챕터북을 시작해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책들은 작가별 단행본, 뉴베리 수상작, 마지막 고전까지도 그 형태는 챕터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책이 두꺼워지고 단어와 문장, 주제가 어려워지고 글밥이 많아지는 것뿐이지요. 이렇듯 매체 변화에 부담 없이 2년차 이후부터 끝까지는 사고와 흥미에 맞는 재학년 수준 레벨의 좋은 문장을 담은 책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다음의 리딩 레벨 업그레이드가 무난할 수 있는 절대 필요량을 채워나가는 단순한 진행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단순함이 긴 세월 일상으로 꾸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는 하지요. 절대 필요량이라는 것은 의미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이고 어떤 필요량인지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야겠네요. 우리가 실천했던 집중 듣기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상 누리보듬의 엄마표 영어 1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